안녕하세요. 외식업소 밀키트 개발 성공 비결 강의를 맡게 된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K네트웍스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AT매니아 그룹의 CMO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BTS 관련된 제품들을 국내와 해외 쪽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네이버 카페 관련된 창업 카페, 도매 관련된 카페, 공동구매 관련된 카페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밀키트 시장의 전망과 여러분들이 제조를 하실 예정이신 밀키트 시장의 전망과 여러 제작 과정들, 준비 과정들, 그 다음에 현재 밀키트로서 성공한 업체의 사례,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전반적인 입점 과정과 판매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시게 돼서 그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SNS 마케팅 전략들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가 같은 앱들, 배달 앱들에 대한 입점 방법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마케팅,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AW3H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시장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 번쯤은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밀키트라든가 밀키트 시장에 대한 키워드로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PPT에도 나와 있듯이 밀키트 시대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밀키트 또는 밀키트 시장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위에 탭에 보면 뉴스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뉴스 관련된 기사들을 한 번씩 보면은 밀키트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에서는 미국의 이제 냉동 채소 관련된 밀키트를 30만 무를 수출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흥시에서는 밀키트 상품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기사화되어 있고요. 순천에서는 산장식 닭구이라는 밀키트를 출시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한 4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또 이제 커지는 냉동 수산 밀키트 시장들 관련된 기사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밀키트 시장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또 넘어가서 보시면은 밀키트 전쟁이라는 기사를 5월 21일자 기사를 또 보실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밀키트 시장이 20억 원 정도의 규모였었는데요. 2020년에 1,880억 원대로 늘어났고요. 향후 2027년에는 7천억 원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밀키트 시장이 점점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장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전체 매출에 대한 시장도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제품들을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실지, 어떤 제품을 만드실지,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가격 등을 제대로 측정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세세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밀키트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는 내용들이 밀키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PPT에 보시면 밀키트 전문점이라는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고, 세 번째는 밀키트 추천. 그러니까 어떤 밀키트를 먹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밀키트 추천이라는 검색어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밀키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밀키트의 뜻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밀키트로 창업을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창업 예정이신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검색 순위가 밀키트 창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핑 밀키트, 엽떡 밀키트, 이마트 밀키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순으로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밀키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밀키트는 제공된 레시피,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들이라든가 조리 과정들을 레시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리되지 않은 미리 손질된 재료와 소스로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제공된 레시피, 미리 손질된 재료,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실 때에는 얼마만큼
기간 동안에 제품들을 요리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있느냐, 그 시간을 항상 소비자들한테 단축을 시켜주셔야 하는 게 핵심이고요. 제일 큰 장점은 가격하고 맛이죠. 맛이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이면 어떤 제품보다 쉽게 팔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뜻을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니즈, 소비자에 대한 니즈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품들을 만드셔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밀키트에 대한 구매 대상을 누가 밀키트를 살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실 때 내 제품을 누가 살까? 어떤 사람들이 살까라는 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밀키트는 대부분이 1인 가구들이 구매를 과거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B2B라고 그래서 그 밀키트 제품, 소매로 팔고 있는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식당에서 또 조리를 하셔서 재판매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온오프라인 매장들을 형성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또 제품들을 또 판매를 하시는 B2B 형태의 거래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라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가구들 아니면 대가족들도 밀키트를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B2B 형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제품이 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매 대상에 대해서도 세트 구성 상품이라든가 제품 하나의 구성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성된 제품들도 상품 기획을 잘 하셔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밀키트는 왜 구매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편리성이에요. 쉽게 손질할 수 있고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조리할 수 있고 우리가 살펴본 밀키트의 뜻에도 내용들이 다 있죠. 그리고 밀키트 관련된 제품들은 가격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다 저렴합니다. 실용성이 있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네이버에서 밀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메인에서 밀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밀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라든가 광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쇼핑 영역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밀키트 관련된 제품들이 쇼핑 연관 검색어에 1인분 밀키트, 샤브샤브 밀키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순으로 요 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들을 계속 한번 많이 보시고요. 애슐리 밀키트를 찾는 사람도 있고 집들이 밀키트, 집들이 할 때도 밀키트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집들이 요리로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캠핑 갈 때 캠핑 밀키트, 캠핑 가실 때에도 밀키트 관련된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서 캠핑장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CJ 세계 면 요리 파스타랑 마라탕면, 쌀국수, 냉면, 우동 해서 44,200원 등록일이 2023년 3월 달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쭉 있는지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리면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밀키트 관련된 키워드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재료는 새우도 있고 버섯도 있고 두부도 있고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은 7,000원에서 11,0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원에서 2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에서 6만원짜리 그 이상의 가격대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히트라고 HIT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대에서 2만원대의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네이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세팅하실 때 판매가를 설정을 하실 때는 만원에서 2만원대의 제품 요 사이의 가격대가 잘 나간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네이버를 메인으로 해서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해당 관련된 키워드 캠핑 밀키트 아니면은 마라탕 밀키트 아니면은 집들이 밀키트 이런 키워드로 계속 검색을 해보시면서 제품들의 특성이라든가 판매 가격들을 아니면 상세 페이지들 그 다음에 고객 후기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시장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0분? 많으면은 1시간 정도? 아니면은 지하철이라든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팔고 있는지, 고객 후기는 어떤지, 이런 류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이 부분 보시면은 밀키트 키워드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 관련된 내용들 체크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밀키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될 건데, ABC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ABC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만들려고 하시는 제품의 상품 이름이라든가 브랜드들이 상표 등록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시설, 법적인 제조시설로 제조 라인들을 구축을 하고 허가증을 받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지, 그리고 디자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 로고들, 그 다음에 포장, 배송,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항상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에 대한 설명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 요리에 대한 설명은 제품을 배송을 받으면서 제품을 뜯으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A4 용지 같은, 아니면 전단지 같은 어떤 설명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QR코드 같은 링크로 만들어 가지고 QR코드로 찍어 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으로 링크를 연결시켜서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번에 보시면은 판매 가격 설정. 일반적인 판매 가격보다는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다시 인터넷 온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내 수익을 뭐 30%만 가져가겠다 생각을 해서 제조에서 30% 업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제 가격 세팅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통을 하면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판매자들, 벤더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판매자들이 아니면 공동구매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제품 팔고 싶어요 라고 제안을 주시는 업체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설정은 공동구매 가격, 실제 판매 가격, 판매 할인 가격, 업체 공급 가격, 다양한 구조로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별도로 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판매 가격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B2B나 B2C 형태의 판매를 하게 되실 건데요. B2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는 업체들, 아니면 인플루언서들한테 상품을 공급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또 다른 판매 업체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판매 대행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업체들마다 상품의 판매 가격, 특히나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가 10,000원이었을 경우에 한 15%에서 최대 뭐 30%, 많게는 뭐 50% 정도를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가격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판매 가격을 나는 소매만 할 거야, 나는 도소매를 같이 할 거야, 나는 공동구매까지 같이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도매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에 대한 가격들을 잘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7번을 보시게 되면 소비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냉동 제품, 냉장 제품에 따라서 과거에 얘기하면 우리가 유통기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소비기한을 얼마씩 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이냐 냉장이냐에 따라서 제품의 소비기한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냉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조를 하실 때 냉동 제품으로 제조를 하실 거냐, 냉장 제품으로 제조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제품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제품명. 제품명은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름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라면 보다 소비자들한테 친근한 이름으로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품명은 사람들한테 친근하고 상표 등록이 가능한 상품명으로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천하장사 소세지, 이 소세지를 먹으면 천하장사 같이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는 거죠. 보다 친근하고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름으로 하시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9번 보시면은 면세 제품과 과세 제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제품의 성분 함량에 따라서 면세 제품이 성분의 함량이 50%, 7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보통 한 7, 80% 정도 됐을 경우에 면세 제품이 안에 그 원료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면세 상품으로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성분 자체가 70%, 80% 이상의 과세 제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과세 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제품에 대한 원료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면세 제품으로 판매를 하실지 과세 제품으로 판매를 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면세로 팔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면세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세금적으로는, 세법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시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제품의 특성상 원료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료의 구성의 면세 상품인지 과세 상품인지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은 온 오프라인 판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건지,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실 건지, 온라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실 건지, 판매 채널, 유통 채널을 잘 확인을 하시고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를 어느 경로로 진행을 하실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을 보시면은 마케팅, 인력, 상세 페이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블로그 마케팅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마케팅도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마케팅, 유튜브, 틱톡 마케팅,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세팅을 하고 월 관리비라든가 월 나가는 비용, 광고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순서도를 만드셔가지고 맨 위에는 어떤 회사는 회사 소개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판매 건수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회사들은 연역, 우리가 굉장히 오래됐어, 100년 된 식당이야, 100년 된 식당에서 만드는 순댓국, 이런 식으로도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상세 페이지를 잘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는 상세 페이지 구성은 어떤 식으로 가실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상표 등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품명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친근하고 상표 등록이 가능한 단어, 문장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 보시는 거죠. 네이버에서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 키프리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에서 상표로 갖다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제품명으로 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상표는 문장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특정 단어로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신 아니면 앞으로 등록해야 될 이름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죠. 열혈장사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브랜드로 쓰고 있는 열혈장사꾼은 보면은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 상품 분류와 관련된 이름은 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제품이 유명해졌을 경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상표 등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 등록 기간은 1년 4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이라든가 여러분들과 연관이 있으신 변리사분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도 로고라든가 상표와 관련된 로고들 아니면은 제품 패키지 디자인들도 디자인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밀키트 제조 관련해서 이제 제조 관련된 허가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이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형 제조사들, 족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당 한 켠에서 제조 시설을 조그맣게 갖추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대량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준비를 하시고, 소량으로 조금씩 내 식당에서 내가 쉽게 제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실 경우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구청이든 식품위생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으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일반 제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판매가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영업시공서, 변경 신고서들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관할 지자체의 이제 가이드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밀키트 성공 사례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봐왔던 업체인데 광고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건봉국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가는 9,000원에 팔고 있고 지금 현재 리뷰 수는 8,449개가 되어 있고요. 평점은 5점 만점에 4.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이트에 잘 보시면은 10,000원의 제품인데 10% 할인해서 9,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 후기들을 보면 푸짐하고 넉넉한 양입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했는데 맛도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실 때에도 소비자 반응은 이게 제일 확실하죠. 푸짐한 양, 그리고 맛, 그 다음 가격, 이런 식으로 잘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외식업소의 밀키트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밀키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쇼핑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내리시면은 리뷰 많은 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 많은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뭐 사과 떡볶이 업체도 있고 밀키트 업체도 있고 밀키트 곱창전골 밀키트 업체도 있고 뭐 대기업에서 만든 스테이크 밀키트도 있고요. 최현식이라는 셰프의 뭐 파스타 관련된 밀키트도 있고요. 리뷰가 한 38,000개 정도 되네요. 칼국수 관련된 밀키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리뷰가 6만 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옆에 구매 건수를 보면은 6개월 내에 구매 건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최근 6개월 동안에 48,600개를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업체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상세 페이지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은 할인은 7,500원에서 13% 할인해가지고 6,5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구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차 배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면은 순차 배송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당장에 빠르게 배송해야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으면 최대한 빨리빨리 배송을 해줘야지. Q&A를 보시면은 내 제품 언제 와요? 언제 도착해요? 이런 Q&A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차 배송, 그러니까 배송량이 많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문구라든가 상품 옵션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끔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들한테도 서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보는 거는 이런 썸네일들, 이미지, 상품의 구성, 배치도, 그 다음에 영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영상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이런 것들. 영상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조리가 맛있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상세 페이지들 좀 특이하죠? 다른 업체의 제품들보다는. 사과 떡볶이 설명, 인공 조미료 없이 떡볶이를 계속적으로 8년간 고민, 노력들을 하고 있고 떡볶이로 세계 정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이런 형태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Q&A를 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비밀글 말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본문에도 써놨지만은 언제 배송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업체들인지. 그리고 대부분 언제 배송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네, 비율, 상품에 대한 판매 비율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주문하면 출고 예정일이 언젠가요? 대부분 궁금한 게 여러분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샀으면은 언제 배송될까?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잘 보이는 데에다가 그리고 어딘가에는 항상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배송 일자들. 지금 구매하시면 언제 배송되는지 배송 일자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쉽게 입점해서 마케팅까지 하실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PPT를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입점 센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도소매 전자상거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안전 이용 서비스 확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 안전 이용 서비스 확인증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로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이 구매 안전 이용 서비스 확인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한 45,000원 정도 하고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원대 초반, 32,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셔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잘 확인하셔가지고 입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면 문의사항들이 있는데 가입 시 필요한 서류들, 그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매뉴얼, 수수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 매뉴얼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집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몇 발자국 걸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주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안방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이제 눈 감고도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눈 감고 걸어가실 수가 있는 정도까지 대부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채널, 판매 채널 모든 내가 활동을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눈 감고 누군가한테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인의 최상단 가운데에는 검색창이 있고 화면을 보시듯이 검색창이 있고 메일, 카페, 블로그, 쇼핑,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 웹툰 등의 서비스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 그리고 광고 라인이 있고 오른쪽 상단쯤에 로그인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날씨 관련된 창이 있고 쇼핑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쭉 내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카테고리들, 패션 뷰티 카테고리, 웹툰 카테고리, 레시피 관련된 카테고리, 리빙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창들이 또 보이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회사 소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지만 즉 네이버를 이해를 해야지만
마케팅,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쇼핑 영역에 들어가서 쇼핑 영역에 보면은 뭐 네이버 쇼핑도 있고 쇼핑 라이브도 있고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거예요. 클릭해서 쇼핑 라이브에는 뭐가 있구나,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서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네. 뭐 도착 보장이라는 것도 있고 패션 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쭉 보다 보면 푸드 윈도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푸드 윈도우는 나랑 관련된 업종인가 보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푸드 윈도우는 또 어떤 식으로 입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있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시면 이 매뉴얼을 항상 다운 받으셔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다 이거는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기능은 어떤 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항상 로그인 없이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노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뷰티 윈도우도 있고 이제 리빙, 푸드 윈도우가 있는데 푸드 윈도우 어떤 내용들을 상품군들을 취급을 하는지, 신청 조건 뭐가 있는지, 가이드, 뭐 푸드 윈도우 가이드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등록등,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컨셉에 맞지 않는 상품은 신청 불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위에 보시면은 테스트 결과 입점 불가 및 퇴점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뭐 간편집밥, 여러분 제조하시는 제품들이 대부분 간편집밥이기 때문에 보면은 뭐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육가공업, 식육 가공업이죠. 네, 식육 가공업을 보유한 우이행 공장과 유통 납품을 계약한 곳만 가능. 즉석 제조 가공 판매업은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 유통 라인에서 여기는 푸드 윈도우는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제품이 잘 판매가 되고 마케팅이 잘 되었을 때 제조사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신청 조건에 부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체크를 해보시고 수수료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30%대, 50%대인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카테고리에 수수료가 몇 %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마이너스가 안 나도록, 손해가를 보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 판매가를 설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온라인 판매를 처음 진행했을 경우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유통에 대한, 마케팅 채널에 대한 수수료들, 광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옥션 G마켓의 판매 수수료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그냥 상품 가격을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최저가로 올려놓고 판매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판매할 때마다 마이너스 1,000원씩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품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판매될 때마다 1,000원씩 마이너스 손해가 났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 가격, 수수료,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인건비, 다양한 비용들을 잘 제외를 하고 잘 확인하셔서 내 제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남는지,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지 잘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 매뉴얼을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매뉴얼을 일단은 프린트를 한번 해보세요. 프린트를 해보시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시는 거죠. 가입 승인이 나시면 이건 어떤 기능인가 다 하나씩 만져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을 보면 제품에 대한 이름, 제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동영상도 당연히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거는 전문업체한테 맡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찍으시면서 뭐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각도로 찍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쌓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에다 맡기는 거는 너무 나중에 전문적으로 맡기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심지어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틱톡 영상, 인스타그램 영상들, 릴스 같은 짧은 영상들을 촬영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업체에다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보시는 연습들도 다양하게 많이 해보셔야 될 것들이 있고요. 판매 가격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비자가, 판매 할인가, 할인 판매가, 그다음 공동구매가들을 세팅을 잘 하셔가지고
업체 수랑 수익 쉐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들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퀵으로도 발송할 수 있고 택배사를 선정을 해서 로젠 택배나 CJ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를 통해서 택배 배송을 할 수가 있는데, 택배비 가격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배송 부자재의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스팩, 여름 같은 경우에 냉동 냉장 제품들은 녹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제품 녹지 않게끔 스티로폼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배송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용도 절감,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절감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눌러보고 하나씩 자주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품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 등록은 이제 일단은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판매가 설정을 하셔야 되고 재고 수량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판매하는 이미지들,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들을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왜 사 먹어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 상품 정보는 이제 원산지가 어디고 원재료가 어디 거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요. 배송, 언제까지 배송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택배사는 어딘지, 퀵으로도 발송할 수 있는 건지, 퀵 서비스 아니면은 당일 배송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품 교환에 대한 정보들도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도 잘 적어주셔야 되겠죠.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 볼까요? 캠핑 음식 요리 밀키트. 할머니가 말아주시는 손말이 고기래요. 프리미엄 등급이네요.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업체의 스토어인데요. 쭉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말아주는 손말이 고기. 후기가 2,900개 정도 되고요. 리뷰는 2,975개. 그 다음에 질문은 한 268개. 소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소스가 설명이 없었나 봐요. 상세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뭐 주문 취소권에 대한 문의들, 이런 내용들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반품 교환 정보, 반품 택배사 한진택배고 비용은 3,000원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배송비, 처음에 우리가 상품 판매를 할 때 무료 배송했을 경우에는 총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해서 6,000원을 부과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대구 업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온라인 판매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어떤 카테고리류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실지, 어떤 이름으로 또 하실지 정하신 다음에 판매 채널,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겠다, 옥션에서 팔겠다, 나는 스마트 스토어만 팔 거야, 자사몰에서 판매를 할 거야, 아니면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제 제품 등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는 또 알려야 되잖아요. 고객 스스로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밀키트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밀키트와 관련된 제품들이 등록이 현재 시간으로 244,029개가 밀키트 키워드와 연관된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샤브샤브 밀키트, 1인분 밀키트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1인분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 5,103건 정도가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김치찌개 밀키트는 한 2,173건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마케팅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할 건지, 네이버 GFL이라는 광고도 있거든요. 그런 광고를 할 건지,
아니면 카카오에 관련된 다음과 관련된 광고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SNS 마케팅, 블로그라든가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까지 이런 데에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거나 아니면 그런 광고들을 잘 하는 업체를 찾아서, 아니면 그런 광고들을 잘하는 직원을 뽑아서 마케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미리미리 하시고 직원을 쓰든 대행사를 쓰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거와 모르고 선정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크나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사 선정은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 후에 택배 발송, 언제 발송할지, 오전에 발송할지,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하루에 2번씩 발송을 할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이 완료가 됐는지, 고객이 제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택배사가 알아서 잘 발송을 해주겠거니 해서 고객님들이 택배를 받았는지 체크를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도 항상 배송이 제대로 갔는지 운송장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고객 후기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대응을 할지, 그 다음에 고객 후기가 좋게, 굉장히 좋게 써주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도 응대 방식들을 잘 미리미리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제품에 대한 CS들, 반품이라든가 교환, 환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판매 채널에 대한 이해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집처럼 눈 감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또 높으셔야 돼요. 나는 맛있게 만들었어. 내 입맛의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입맛의 기준을 항상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채널에 대한 완벽한 이해, 제가 완벽한을 빼먹었는데 완벽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 채널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마케팅 구조를 짜셔야 되는 거죠. 마케팅 비용은 월에,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씩 사용을 할지, 스마트 플레이스를 운영을 할지, 광고비를 사용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세팅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요, 키워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네이버, 구글, 다음 어떤 사이트든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어떤 사이트든지 키워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쉽게 그 사이트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관련 업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은 키워드 기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을 바탕으로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시거나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딘가에서는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처음에 밀키트 시장에 대해서 검색을 했었던 거를 보셨잖아요. 이 밀키트와 관련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키시고요. 네이버에서 메인에서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파트너스에 보면은 비즈니스 광고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 광고라는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맨 위에 광고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광고라는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검색 광고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광고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광고 소개도 있고 교육 운영 안내, 고객센터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가입을 하신 후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신규 가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로 하셔가지고 신규 아이디로 만드셔서 이 광고센터는 별도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을 하신 후에 여기 보면은 키워드 도구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도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광고 시스템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키워드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키워드 도구 영역에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구의 영역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라는 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전체 화면에서 또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키워드 도구 클릭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워드 도구 클릭하고 이런 화면이 있고, 다시 그 다음에 좀 전에 들어갔던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에서 클릭하시고 키워드 도구로 들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밀키트라고 여기 내용 보면은 최대 5개까지 적으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밀키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 밀키트에 대한 월간 검색수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월간 검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버전에서는 18,500건, 모바일에서는 무려 88,000건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한 번씩 눌러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키트와 연관된 단어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제로 연관이 안 되는 단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PC 버전으로 한번 누르면 PC 버전의 내림차순, 오름차순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PC랑 모바일의 검색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와, 닭볶음탕이 195,100건이 나오네요. 그러면 닭볶음탕에 대한 밀키트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만드시겠어요? 저라면 시장 조사를 조금 더 해볼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영역에 들어가서 닭볶음탕 밀키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어떤 제품들 얼마의 가격대, 상세 페이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시는 거죠.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도 닭볶음탕 밀키트 하면은 가격대, 뭘 주는지, 오뎅도리탕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민병선 식당이라는 데서 묵은지 닭볶음탕 밀키트라는 거를 출시를 했고요. 가격대는 24,900원. 거의 우리가 먹는 닭볶음탕 가격대인 것 같아요. 한 2만원대 후반에서 35,000원대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조회수, 가격대, 저녁 메뉴 추천이라는 키워드도 나올 수 있고, 청주 맛집, 뭐 이런 키워드도 조회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와 연관된 조회수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볼게요. 근데 이제 밀키트 포장에 대한 조회수도 있고, 용기, 무인 밀키트, 밀키트 전문점, 캠핑 밀키트, 23,500건이네요. 캠핑 관련된 제품들 만들어도 매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술 안주, 그 다음에 소주 안주, 밀키트를 찾네요. 소주 안주로도. 그 다음에 HMR이라는 거, 밀키트 창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월간 조회수들이 이렇게 PC랑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키트 제작, 밀키트 추천 내용들, 간편 안주, 간편 안주로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구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안주거리, 다음에 간단 술안주, 간단한 술안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만약에 순댓국을 하신다 그러면 순댓국, 1인 순댓국, 순댓국 배달, 순댓국 밀키트 이런 단어들을 계속 많이 뽑으셔야 돼요. 오늘은 5개, 내일은 10개, 그 다음날은 50개, 그 다음날은 100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뽑으라고 그럴 때 일주일 안에 한 5,000개 정도 뽑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를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해당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판매와 관련된 대구 밀키트 맛집 뭐 이런 식으로 대구 밀키트 맛집, 그 다음에 대구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계속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라도 계속 뽑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조사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장으로 만드시고, 맛있는 밀키트, 그 다음에 맛있는
캠핑 밀키트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랑 명사랑도 섞어서 지역명이랑 일반 순댓국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단어를 만들듯이 계속적으로 뽑아내셔야 돼요. 진짜 잘하는 업체는 5만 개, 10만 개도 계속적으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단어들도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오타 관련된 광고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영문으로 된 단어들, 뭐 맛집을 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건데, 자,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 커피 공짜로 준대요. 가입만 하면. 네, 여기가 현대제철, 옛날 현대제철 거기서 하는 광고고요. 그 다음에 온앤온 썸머 오픈, 여자분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있어요. 그냥 봤을 때에는 뭔진 이해를 못하지만은 여성 의류를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목 뻐근하신 분 주목, 나 목 아파 죽겠는데 잠 못 자서 목 너무 아픈데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는 꿀잠 못 자면 100% 환불해준대요. 그리고 사과, 사과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돼지고기의 미슐랭, 돼슐랭이래요.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나 본데 클릭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거죠. 문장, 단어, 키워드 안 써보셨다고요? 만족, 7년차, 뻐근, 주목, 지금, 구매하기, 더 알아보기, 그만 속고. 솔직히 베개를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러 베개들을 많이 구매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있기 때문에 100% 환불, 100% 환불 보장, 그 다음에 뭐 그만 속고 써보세요, 이런 문구들을 쓰는 거죠. 특가 할인, 그 다음에 3,000원대, 300g인데 3,000원대, 가격이 저렴하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7차 완판이래요. 와,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클릭을 유도하게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키워드,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잘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봤고요. 마케팅 채널에 대한 이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판매 채널에 대한 이해, 집에 들어가서 눈 감고 뭔가를 몇 발자국 가면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마케팅 채널도 마찬가지.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면 블로그에 뭐가 있고 블로그에 사용 설명서도 있거든요. 하단하고 오른쪽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블로그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샅샅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이버 메인에서 블로그 영역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블로그 주제별 보기도 있고 이달의 블로그도 있고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나? 블로그 마켓 가입하는 것도 있고, 협찬 광고글 가이드, 협찬 광고글 가이드가 있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하시고, 공지사항 보시면 공지사항도 거의 매일 보셔야 돼요. 어떤 공지가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네이버의 정책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쭉 내려가면 이용약관, 서비스 정책, 개인정보 처리 방침, 법적 고지, 책임의 한계, 글 권리 보기 하기, 게시 정단, 요청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면은 나한테 안 좋은 글을, 내 회사나 내 매장, 내 제품에 안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경쟁업체가 안 좋게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작권 침해, 뭐 기타 권리 침해, 명예훼손으로 이제 게시글을 안 보이게끔, 네이버 검색에서 안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면은 게시 중단 요청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볼까요? 네이버 메인에서 1인 밀키트라고 검색을 해서 블로그 영역,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블로그 클릭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블로그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검색을 1인 밀키트, 이렇게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밀키트, 뭐 고구마 순 고등어 조림 만들기, 그
다음에 1인 밀키트 자취요리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자,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 있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검색 엔진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내 글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제목과 내용에 해당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여기 제목하고 항상 보면은 내용에 밀키트, 1인 밀키트, 1인분, 1인 밀키트, 1인 밀키트, 1인 밀키트 이런 형태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1인 밀키트로 키워드를 검색을 했기 때문에 1인 밀키트 제목에, 그리고 게시글이 1인 밀키트 관련해서 게시글이 10만 건이 넘어가요. 10만 247건이 현재 블로그에 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제목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1인 밀키트 추천해서 1인 밀키트가 몇 번이 반복이 됐는지,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1인 밀키트 몇 번이 반복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하고 총 9번이 반복이 됐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넷, 5 이런 식으로 동영상에도 1인 밀키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정도가 반복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가장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내 제품과 연관되게 글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 사진 찍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고객이 어떤 식으로 어떤 키워드로 내 블로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 카페도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 카페 영역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1인 밀키트 검색을 하신 다음에 뷰 영역에 들어가서 블로그랑 카페에 카페 클릭하시면 1인 밀키트와 관련된 글들이 작성이 된 네이버 카페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케팅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어딘지, 그러니까 어떤 글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미라상거 밀키트도 있고, 은영이 떡볶이 밀키트 체험단 한 거네요. 체험단 공부 카페에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에 직접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 전체 영역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키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1인 밀키트 관련된 글들이 28,650건. 아까 블로그 영역에서는 몇 건이었었죠? 1인 밀키트가 10만 건이 넘죠? 와, 카페 글은 그래도 28,650건이면 얼마 안 돼요. 30% 조금 안 되는 영역이죠. 어떤 카페에서 어떤 글들이 작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침투 마케팅이라고 해서 아이디를 일단은 내가 거기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내 정보를 홍보를 하는, 내 가게에 내 제품을 홍보를 하는 형태, 고객 후기의 형태로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밀키트 너무 맛있어요. 또 사고 싶은데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해서 해당 내 판매 채널로 트래픽, 방문자를 유도를 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글을 유심히 보시면 관련된 글들을 맘카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제품 먹어봤는데, 사용해봤는데,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매장 가봤는데 너무 사장님 너무 친절하고 서비스도 잘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기 데려갔는데 아기에 대해서 잘도 챙겨주시고요. 뜨겁지 않게 불에 데이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 주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음식은 최고고요. 이런 식으로 후기를 쓴 업체들이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글들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은 키워드를 포함한 글 작성, 글쓰기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카페 마케팅은 이제 가볍게 또 넘어가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SNS,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광고 마케팅 채널들은 고객 소통 기반이에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컨텐츠를 만든 후에도 아니면 일상 글들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공유도 해주고 인사도 하고 제품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저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들을 남겨주시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제품 사진을 예쁘게 보이게 찍는 형태들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도 많이 찍어보시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업로드도 많이 해보시고 릴스라는 거 동영상 촬영도 많이 해보시고 이미지로도 릴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음악하고 그냥 이미지 한 장으로도 꼭 동영상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미지로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계속 눌러보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배달앱 입점 및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에서 배민 외식업 광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배민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배달의 민족에 대한 입점 방법들이 전부 다 여기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배민원 한 집만 배달하는 빠른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군데에 배달을 한꺼번에 해주는 모아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이용료라든가 지금 현재는 6.8%네요. 배달비는 최대 6,000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비 절약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들이 있어요. 27%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 인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가 6.8%인데 배달비는 2,500원에서 3,300원 정도 주문 건당 부가세 별도 이런 것들을 어느 곳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지 배민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달 대행사에게 맡길 경우에 광고비 이런 것들 광고부터 주문까지 1개월에 8만 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하면은 88,000원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6.8%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울트라콜이 뭔지 전부 다 여기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광고하는 기간에 따라서 클릭당 비용에 따라서 광고하는 지역의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부과되는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이해할 때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게끔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클릭당 가격하고 클릭 수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주문을 별도의 이제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하실 이유는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무료 광고들은. 그래서 입점 지원도 있고 누구 추천하면 5만 원 혜택도 준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려면 네이버를 샅샅이 알아야 되는 거고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내 제품에 대한 리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블로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듯이 배달의 민족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배민원이 뭔지 일반 광고가 뭔지 울트라콜이 뭔지 배민 포장이 주문이 뭔지 하나씩 다 체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배달 운영에 따라서 예산 기획에 따라서 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 이용 가이드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거죠. 그래서 입점 절차 보는 거 어떤 식으로 입점 절차가 되는지 유튜브에도 있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1600-2111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사항들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메뉴 사진, 가게 로고, 이미지, 원산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대면 입점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입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배민 노하우 클릭해서 배민 외식업 광장 회원가입해서 하나씩 보시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샅샅이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기요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검색에서 요기요 사장님 포탈이라고 검색을 하면 요기요 사장님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클릭을 하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입점 신청, 입점 안내,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요기요는 입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문 받기 전까지는 영원이래요, 요기요는. 그리고 24시간 문의를 할 수 있어요. 1661-5270번 입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는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등록증 사본하고 영업증거증 사본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는 거예요. 요기요는 뭔지, 초기 비용이 없어요, 지역 추가가 영원이에요, 신규 노출이 영원이에요, 신규 배지가 붙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가게 배달, 뭐 요기요 익스프레스 배송하는 거죠, 포장 주문 같은 것들도 하고, 서비스 소개 자세히 보기 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달의 민족만 할지, 요기요만 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까지 다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또 다른 서비스들, 쿠팡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할지, 다 여러분들이 샅샅이 보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하나씩 아니면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기요 입점, 배달의 민족 입점, 이런 부분들 하나씩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페이지예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배달은 상품의 구성,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음료, 아니면 족발, 아니면 짜장면, 아니면은 치킨,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품군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얼마나 좋은 후기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지역 설정을 통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은 얼마 정도에 설정하는지, 그리고 이미지, 온라인으로 핸드폰,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는 이미지가, 제품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보면은 고객에 대한 미션들을 잘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 미션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줘서 추가적인 제품들을 계속 주는 형태로 무료 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의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키워드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제 잘 아시겠죠? 최대한 먹음직스럽게 찍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라면, 그런 업체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제품을 들고 맛있게 먹는 사진, 하고 맛있게 먹는 사진, 먹은 후에 행복한 사진, 이런 아이들의 이미지라든가 어른들의 이미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의 이미지들을 많이 찍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여기가 거의 1등하는 업체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리뷰 약속 이벤트, 매장 찜하고 참여하는 방법들, 요청 사항란에다가 이벤트 상품명, 어떤 걸 먹었는지, 이런 것들, 어떤 거를 리뷰 이벤트로 상품을 제공을 받을지, 이런 것들 써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리뷰 약속 해가지고 칭찬, 멋진 사진 리뷰는 사랑입니다 해서 29년 달인, 뭐 이런 표정들, 독보적, 국내산 1등급이라는 말들,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사진들. 저라면 여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맛있게 먹는 사진을 올릴 것 같아요. 예쁜 모델, 잘생긴 모델, 아니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보쌈이라든가 이런 것들, 족발들을 맛있게 먹는 사진들을 올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 이벤트도 제품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쌈이라든가 이런 사진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는 사진, 내가 맛있게 먹는 사진, 아니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싹 해서 깨끗한 포장 상태의 사진들을 찍어주는 형태,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달앱의 특성을 딱 이해를 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지, 광고비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 어떤 리뷰들이, 악성 리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AW3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3H는요, 육하원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요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유통을 하면서 제조를 하면서 누가 할지 이거와 관련된 일들을, 그러니까 대부분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라든가 유통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인 기업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이 있어봤자 직원 뭐 한 두세 분 정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래서 이제 누구와 함께 할지, 누가 할지, 마케팅, 상품 이미지라든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의 이미지 사진 촬영, 동영상 만드는 거, 제품 패키지 디자인 하는 거, 그 다음에 배송하는 것들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내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내가 할 거야. 내 이름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배송 택배 기사님이 하실 거야. CJ 대한통운이다. 그러면 CJ 대한통운 누구,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까지 항상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할지, 지금 당장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9번에 보면 when by, 언제까지 할지 항상. 제품 개발은 언제까지 할지, 제품명은 누가 지을지 계속 이거와 적용시키셔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리스트화 시키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판매를 할지, 어디에서 제조 설비를 할지, 내 식당에서 제조 설비를 할지 아니면 외부 공장에다 맡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배달의 민족에서 팔지, 요기요에서 팔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팔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지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것, 무엇을 판매를 할지, 족발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통닭 관련된 밀키트,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닭도리탕, 닭볶음탕 같은 밀키트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야채들을 포함을 시켜 주실지, 어떤 방식으로 배송을 할지, 퀵 서비스로 배송을 할지 아니면 웨어라고 같이 엮어서 지역 한 개를 둘 건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6번 why, 왜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 보세요. 이 고민만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팔로가 나올 거고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why, 내 제품을 왜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지, 왜 먹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에게 판매를 할지, 언제까지 할지, 하루에 얼마의 수량을 만들어낼지, 얼마의 수량을 판매를 할지, 그 다음에 얼마의 금액으로 또 판매를 할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못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 기한이 다가올수록 또 못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 원가 그대로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화 시키셔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하시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온라인 유통,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하시는 제품의 마케팅들 항상 고민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문구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AW3H에 적용시키셔가지고 계속 공부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